7살 난 소녀는 엄마에게 계부에 대해 끔찍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날 이후 엄마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고 침대 밑에 숨어보았지만 그녀가 목격한 광경은 분노로 그녀를 휘감았다. 이리나는 집 현관문을 닫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또 하루의 일이 끝났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피곤한 발바닥에 차가운 바닥이 닿는 느낌이 너무나 시원하게 느껴졌다. 아들아, 어디 있니? 사랑아? 그녀가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리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 식탁 위엔 그녀의 7살 아들 민준이가 휘갈겨 쓴 메모가 놓여 있었다. 엄마, 내 방에 있어. 저녁 먹기 싫어. 이리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했다. 민준이는 저녁을 거르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들어가도 될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럼 들어간다. 문을 천천히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복도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빛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아들아, 그녀가 속삭였다. 구석에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렸다. 이리나는 불을 켰고 침대와 벽 사이 좁은 틈에 몸을 말고 웅크리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다. 사랑아, 그녀는 그의 곁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는 거야? 민준이는 얼굴을 들었다. 눈은 퉁퉁 붓고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니야, 말할 수 없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리나는 가슴이 조여 오는 걸 느꼈다. 무슨 일이든 엄마한테 다 말해도 돼. 우리 함께 해결하자. 하지만 민준이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말하면 그 사람이 날 죽일지도 몰라. 이리나는 몸이 굳어졌다. 누가 널 위협해? 민준이는 얼굴을 무릎에 묻었다. 아무도. 그냥 잊어버려. 그녀는 민준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그 누구도 널 해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제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민준이는 공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아빠야. 오빠. 아니, 오빠처럼 굴던 그 사람. 오승현이야. 이리나는 마치 복부를 세게 얻어맞은 듯 숨이 턱 막혔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다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가 없을 때마다 그 사람이 방에 와. 그리고 이상한 게임을 하자고 그래. 난 무서워. 이리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억지로 감정을 눌렀다. 어떤 게임인데, 민준아?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게임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 사람이 말했어. 이건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거라고. 하지만 난 알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이리나는 손을 꼭 쥐었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말했어.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우리를 떠날 거라고. 가족이 무너질 거라고. 다 내 탓이 될 거라고. 그녀는 민준이를 꽉 끌어안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야, 아들. 그건 절대 내 탓이 아니야. 넌 너무 용감하게 말해줬어. 고마워.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리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넌 혼자가 아니야. 가방 챙기자. 옷하고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어디가? 외할머니 집.
며칠만 머무를 거야. 그럼 오승현은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곁에 있을 수 없어. 민준이가 방을 정리하는 동안 이리나는 자신의 방으로 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도와줘야 해. 지금 민준이랑 외할머니 댁으로 갈 거야. 가서 설명할게. 그리고 다시 친한 친구 지연에게 전화했다. 지연아, 부탁이야. 우리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지금 당장 필요해. 30분쯤 지나 이리나는 지연의 차를 타고 민준이와 함께 어머니 집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경찰에 바로 전화 안 할 거야? 지연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은 아니야. 민준이 말을 믿지만 증거가 필요해. 경찰에 말하기 전에 확실히 해야 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직접 알아볼 거야.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거야. 외할머니 댁에서의 며칠은 민준이에게 숨 돌릴 틈을 주는 시간이었다. 아이는 조금씩 다시 웃기 시작했고 마치 세상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듯 보였다. 이리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감을 느꼈지만 가슴속의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승현의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그녀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다. 민준이가 아프다거나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어느 날 낮, 민준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나는 어머니와 주방에 앉았다. 엄마, 사실은 이야기할 게 있어. 그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어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얘야? 요즘 너 예전 같지가 않아서 걱정돼. 이리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민준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침묵한 채 딸의 이야기를 들었고 얼굴엔 놀람과 공포 그리고 인의 분노가 번져갔다. 그 더러운 인간,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어머니는 치를 떨며 말했다. 하지만 이리나는 지친 듯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물론 난 내 아들을 믿어. 하지만 그 사람, 밖에선 민준이한테 친절하게 굴고 있어. 그게 나를 헷갈리게 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럼 넌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이리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혼자 집에 돌아가서 직접 확인할 거야. 증거를 찾을 거야.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미쳤니? 위험해. 이 방법밖엔 없어. 엄마, 민준이 부탁할게.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전해줘. 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지만 제발 조심해. 그날 밤 이리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오승현은 그녀를 반가움과 동시에 짙은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맞이했다. 이리나, 드디어 왔네. 왜 전화를 안 받아? 이리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엄마가 좀 많이 편찮으셔서 전화 받을 겨를이 없었어. 민준이는?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아직 외할머니 집에 있어. 의사 말로는 며칠 더 쉬어야 한다더라고. 오승현은 불쾌한 듯하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 애가 보고 싶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날 밤 이리나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밥을 차리고 오승현이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가 출근하자마자 그녀는 온 집안을 뒤졌다. 무슨 단서라도 찾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수상한 물건은 없었고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소파에 털썩 앉은 이리나는 머리를 감싸며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라는 생각에 휩싸였다. 하지만 곧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위험하지만 오직 이것만이 진실을 밝힐 방법이었다. 그날 오후 오승현이 전화로 오늘 조금 늦는다고 말했을 때 이리나는 바로 행동에 옮겼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아들 잘 지냈어? 응, 엄마. 언제 와? 곧 갈 거야. 그런데 지금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무슨 부탁인데? 이리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승현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내일 집에 돌아간다고 말해줄래? 진짜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 엄마가 일부러 그렇게 믿게 하고 싶어서 그래.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다 옆에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준이는 조용히 알겠어 라고 말했다. 고마워 아들아.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밤이 되자 이리나는 침대 밑에 조용히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고 손은 땀에 젖어 있었다. 자동차가 차고에 들어오는 소리, 발소리, 계단을 올라오는 무게감 있는 걸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준아? 오승현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그의 다리를 볼 수 있었다. 아이고, 내일 온다고 했지. 정말 보고 싶었어. 오승현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내일 우리만의 특별한 놀이 다시 하자.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니까. 이리나는 이를 악물었다. 눈앞이 핑 돌았고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참아야 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이 앨범, 비밀 상자지. 그의 말에 이리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단숨에 침대 밑에서 튀어나왔다. 그만둬. 그걸 내려놔. 오승현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분노에 떨며 외쳤다. 내가 여기서 뭘 하냐고. 그럼 너는 왜 내 아들 방에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특별한 놀이라니, 비밀이라니. 오승현은 당황해하며 손에 든 앨범을 꼭 쥐고 물러섰다.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넌 괴물이야. 오승현은 침묵하다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넌 아무 증거도 없어. 사람들이 널 믿을까? 분노에 휩싸인 엄마 말을, 아니면 다정하고 성실한 계부인 나를 믿을까? 이리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증거라면 있어. 네가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전부 녹음하고 있었어. 오승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없어. 했어. 이젠 그거 내려놓고 당장 내 인생에서 사라져. 오승현은 갑자기 문으로 달려들었고 이리나는 그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다. 둘은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앨범이 바닥에 떨어져 페이지가 펼쳐졌다. 사진들을 본 순간 이리나는 전율에 휩싸였다. 그 짧은 충격 사이 오승현은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는 곁에 스탠드를 잡아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휘청이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리나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 집안이 고요했다. 계단 아래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오승현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바닥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고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손에서 떨어질 듯한 전화기를 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응급실과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도와주세요.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다. 그 순간부터 시간이 정지한 듯 흘렀다. 그녀는 계단에 앉아 여전히 바닥에 누워있는 오승현을 바라보았다. 몸이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공허했다.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경찰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계속 말을 걸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멀게 느껴졌고 그녀는 그저 네, 여기 있어요 라고 힘겹게 대답할 뿐이었다. 드디어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어둠을 찢으며 울려 퍼졌고 파란색과 빨간색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비췄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고 이리나는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다.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뒤따라온 구급대원이 오승현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이 있습니다. 약하지만 있어요. 의료진 중 한 사람이 외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리나는 주저앉아 버렸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녀는 멍한 얼굴로 바닥에 앉아 있었고 경찰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주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경찰관은 신분을 밝히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리나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리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내 아들에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경찰관은 조용히 기다렸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성적으로... 이리나는 말끝을 흐렸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직접 들었고 봤어요. 증거도 있어요. 아이 방 옷장 안에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 속에 아이 사진들이... 그녀는 눈을 감고 말끝을 삼켰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경찰에게 손짓했다. 아이 방을 수색해. 앨범이 있다는 방이야. 잠시 후 다른 경찰이 급히 들어와 말했다. 그 앨범 찾았습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주방의 경찰관은 이리나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이리나 씨, 현재로선 정당방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식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찰서로 동행해 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 한 통만 해도 될까요? 아들한테, 아니, 어머니한테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민준이는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단단했다. 잘 자고 있어. 아무 걱정 말고 너 자신을 잘 챙겨.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리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속엔 작게나마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경찰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온몸이 무거웠고 정신은 여전히 멍했다. 그저 민준이가 안전하다는 사실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이리나는 회색 벽과 차가운 금속 탁자로 된 조사실로 안내되었다. 그 공간은 차갑고 무표정했으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잠시 후 경찰관과 한 여성 수사관이 들어왔다. 이리나 씨, 저는 수사관 박지현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 의심하게 된 순간부터 오늘까지 천천히 말해 주셔도 됩니다. 지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비난의 기색은 전혀 없었다. 이리나는 다시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날 민준이가 울면서 말하던 순간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컥이는 감정을 꾹 참고 사건의 모든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친절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저도 속았어요. 아이 말에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분명히 알아요.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직접 들었고 보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앨범 속에 있는 사진들, 그걸 본 순간 전부 깨달았어요. 이리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지연 수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에게 티슈를 건넸다. 당신은 정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그걸 못 알아차린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죄책감은 여전히 무거웠다. 조사가 끝난 후 수사관은 말했다. 오승현은 중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곧 병원에서 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고 아동 성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됩니다. 이리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저는요? 지현은 차분히 대답했다. 현재로서는 명백한 정당방위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도시를 떠나지 말고 연락을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들은 이리나는 약간 안도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민준이를 만나도 될까요? 그녀가 묻자 수사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전화하셔도 되고 지인을 불러도 됩니다. 이리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나 좀 데리러 와줄래? 경찰서에 있어. 당연하지 이리나. 금방 갈게. 지연이 도착했을 때 이리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 안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렸고 그녀는 친구의 따뜻한 품에 몸을 맡긴 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른 새벽 두 사람은 어머니 집에 도착했고 지연은 같이 들어갈까? 라고 물었지만 이리나는 괜찮아. 이젠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답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리나. 그녀는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주저앉았고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엄마, 이제 끝났어. 우리 안전해. 어머니는 그녀를 꼭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내 딸아. 정말 잘 견뎌냈어. 두 사람은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말했다. 민준이는 푹 자고 있어.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리나는 손에 찻잔을 들고 어머니에게 오늘 밤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격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눈에서는 분노가 번져갔다. 그놈, 그런 짓을 했다고? 우리 민준이한테? 죽어도 싸지. 그냥 놔뒀으면 안 됐어. 네가 그때 확실히 끝냈어야 했어. 엄마, 제발. 이리나는 놀라며 말했지만 어머니는 분을 사귀지 못했다. 그런 짐승 같은 놈한테 우리 아이를 맡겨놓고 있었다니. 나도 눈치채지 못한 게 한스럽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민준이는. 이리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그걸 몰랐는지.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두운 새벽, 주방엔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이리나는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이제 민준이에게 이야기해야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설명해야 해.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알아.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어. 내가 회피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거야. 우린 재판도 받아야 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얼마나 더 싸워야 할지 몰라. 그래도 해낼 수 있어, 엄마. 하루하루 버텨나가면 돼. 혼자가 아니니까.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이리나는 일찍 눈을 떴다.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평온한 표정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이가 이불 속에서 고요히 잠든 그 모습만으로도 감사했고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솟구쳤다.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내려가니 어머니가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좀 어때? 어머니가 컵을 건네며 물었다. 기분이 이상해요. 열차에 치인 느낌이에요. 이리나는 웃지도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오늘은 말해야 해요. 민준이에게.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민준이는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내려왔다. 이리나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 품에 안겼다. 엄마!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았다. 그 작고 따뜻한 천에 그녀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 해야 할 대화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짓눌려 있었다. 민준아, 우리 잠깐 이야기하자. 이리나는 아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단어를 선택하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씩 설명했다. 며칠 전 네가 말해준 그 이야기. 엄마는 그게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이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 넌 정말 용감했어. 말해줘서 고마워. 민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해 보였다. 엄마가 날 믿어줬어. 당연하지, 우리 아들. 항상 믿고 있었어. 그리고 미안해. 네가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엄마가 몰랐던 게 너무 미안해.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긴 시간 동안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제 그 아저씨는 우리를 못 건드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절대 그럴 수 없어. 그 사람은 경찰에 잡혔고 엄마가 모든 걸 말했어. 이제 안전해졌어. 그럼 이제 뭐가 달라져? 우리는 당분간 외할머니 집에서 지낼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랑 얘기도 나눌 거야. 아주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이야. 널 도와주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옆에 있어 줄 거지? 당연하지.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며칠이 지나자 민준이는 다시 마당에서 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조금씩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리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리나는 어머니의 지인으로부터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변호사는 침착하고 진지한 태도로 상황을 정리하며 이리나를 안심시켰다. 가장 중요한 건 민준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최대한 아이가 법정에 직접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진술을 요청해 볼 수 있어요.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그에게 맡기기로 했다. 며칠 뒤 이리나와 민준이는 경찰서로 향했고 그곳에서 수사관 박지현은 그들을 특별 조사실로 안내했다. 방안은 아이들을 위해 꾸며진 따뜻한 분위기였고
장난감과 동화책이 비치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민준이는 심리상담사 김도현 선생님을 만났다. 그는 중년의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닥에 앉아 민준이에게 말했다. 안녕 민준아. 나는 도현이야. 오늘은 같이 놀면서 이야기 좀 할까? 민준이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레 그 옆에 앉았다. 도현은 민준이에게 장난감을 건네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이런 블록 좋아해? 응.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블록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도현 상담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준이와 블록을 조립하며 말을 이어갔다. 가끔 이 방에 다른 친구들도 와서 나랑 이야기하곤 해. 무서웠던 일, 슬펐던 일, 혹은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 비밀 이야기 같은 거. 여기선 뭐든지 말할 수 있어. 민준이는 말없이 블록을 쌓으며 조심스럽게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말하기 싫으면 어떡해요? 도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 안 해도 괜찮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같이 놀기만 해도 돼. 너에게 맞는 속도로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돼. 그 말에 민준이의 몸이 조금 풀어졌고 손놀림도 부드러워졌다. 블록을 쌓는 동안 도현은 다시 말을 건넸다. 지금은 어떤 기분이 드니? 잠시 침묵이 흐르고 민준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끔 무서워요.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도현은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운 마음, 그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너는 안전한 곳에 있고 엄마랑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키고 있어.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누군가한테 말하면 그 사람이 다시는 못 오는 거 맞죠? 맞아. 도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다시는 못 와.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을 마주칠 일도 없을 거야. 널 해치려고 했던 사람은 이제 법 앞에 서게 될 거고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잠시 후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창피해요. 이런 이야기하는 게. 민준아,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너는 아주 용감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어른들은 너를 도와주려고 모인 사람들이야. 그 누구도 너를 비난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아. 네가 말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소중한 진실이야. 민준이는 작은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다. 블록을 다시 조립하면서도 입꼬리는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다. 이리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깊숙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비로소 민준이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정기적으로 도현 선생님과 상담을 이어갔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외할머니 집에서의 생활도 차츰 안정되었고 이리나는 새 직장을 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오승현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경찰의 엄중한 감시 속에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아이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변호사와 수사팀은 민준이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그의 진술은 영상 녹화로 대체되었다. 마침내 긴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리나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오승현과 마주했다. 그는 초췌하고 냉담한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이리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맞섰다. 그의 변호사는 사건을 축소시키려 애썼고 민준이의 말이 과장된 상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리나가 녹음한 음성 파일과 방에서 발견된 사진 앨범은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였다. 재판이 끝나고 몇 주 뒤 이리나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오승현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장기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가석방 없는 실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리나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어깨 위에 짓눌렸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떨어져 나간 듯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아이는 조용히 앉아 듣고 있었고 잠시 후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다시는 못 오는 거야? 이리나는 아이의 두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끝났어. 넌 안전해. 우리 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 상처를 남긴 과거의 집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다. 이리나는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삶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민준이는 새로운 학교에 다니며 친구도 사귀기 시작했다. 매주 도연 선생님과의 상담을 이어가며 마음속 깊은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해 나갔다. 이들의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밤의 눈물, 질문, 불안,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쌓아 올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함께했기에 이리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우린 해낼 수 있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니까. 정의는 승리했고 두 사람은 마침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나아가고 있었다.